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지난번에 닥터성이 어떤 레이저를 선택하는가, 어떤 레이저 파장을 선택해서 치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저 어떤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돼요? 흉터가 있는데 어떤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좋아져요? 이렇게 특정한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단정 짓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또 설명을 해드렸듯이 똑같은 레이저를 쓰더라도 의사 선생님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루는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이유는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던 선입견들, 즉 레이저가 같으면 결과물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런 게 틀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그 앞의 내용에서 제가 어떤 레이저를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섞는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콤비네이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걸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설명할 때 왜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왜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 안 되는가. 어떤 선생님들은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나요? 물론 그 선생님마다 이유가 있을 거고 의학적 어떤 설명이 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가능해요. 그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후처치를 잘 하신다거나 이러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그걸 하면 대부분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악화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로아큐탄 먹으면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화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뭔가, 왜 레이저 치료를 하면서 로아큐탄을 복용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방송을 설명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면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레이저 치료는 로아큐탄 먹으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주파는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 고주파 치료도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하면 치료가 떨어지게 돼요. 고주파가 뭐예요? 교류 전류잖아요. 피부 안에 문제가 있는 곳에 이제 특정한 전류를 흘려서 그 부분이 열이 발생해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게 해서 새 피부로 바뀌는 과정을 유도시키는 건데, 건조하면 그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왜? 로아큐탄을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이번 방송은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들으면 왜 닥터성이 그동안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런 이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고, 우리가 모든 의학이나 치료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 그 상식을 크게 벗어나는 범주에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범주 내에서 모든 치료가 진행되고 접근하고 그걸 발전시켜가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방송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할 때 로아큐탄을 복용하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묻겠죠. 닥터성 너만의 생각이 아니냐.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 네 생각만을 고집하는 거 아니냐. 다른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네 생각만 맞아?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선 피부과 영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구를 잠깐 인용해 볼게요. 이거는 비박피성의 레이저 시술, 박피 시술이에요. 그죠? 리설페이싱이라는 게 피부 표면을 다듬는다는 얘기고요. 프랙셔널이 뭐냐면 빔을 쪼개서 나가게 한다는 얘기고, 넌 어블레이티브라는 말이 뭐냐면 얼굴을 벗기지 않는다. 어블레이티브가 박피성이고 넌 어블레이티브가 비박피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근기증이에요. 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선 임신시, 그 다음에 활동성 감염시, 어떤 박테리아나 어떤 바이러스나 진균 같은 감염이 굉장히 활발하게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 이소트레티노인을 복용하신 과거력이 최근에 있는 사람, 이 이소트레티노인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로아큐탄이에요. 로아큐탄은 우리나라의 한국얀센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약품 상품명이고, 지금은 한국얀센에서 로아큐탄을 철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로아큐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진 않고 카피약으로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되면 그 카피약들도 많이 이제 철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남을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모든 처방 전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제 그게 일일이 매번 하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거든요. 가임기 여성은 복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동의서와 설명, 그리고 한 번에 한 달치 이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거 동의서를 다 설명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은 다음에 약 처방이 이루어져야지만 나중에 법적 제재를 안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겼을 문제에 대해서 좀 방어적인 진료를 하고 싶은데 그걸 다 문서 서류로 다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약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복용한 적이 없는 사람, 복용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의 금기증에 해당돼요. 즉 피부안이 건조한 사람들은 치료할 때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보통 2달 전엔 끊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6개월 이렇게 길게 잡기도 했는데요. 6개월 전에 끊는 걸 추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엔 2달, 짧게는 2주 전에는 최소한 끊어야지만 피부안이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치료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충터 치료할 때 또 뭐예요?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도 금기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금기증이에요. 이거는 non-ablative, 즉 비박피성인데도 이 정도란 얘기예요. 박피성은 더 심하게, 제가 옛날에 그 박피성 시술 설명을 한 방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상대적 금기증, 절대적 금기증 나눠 갖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앞에 약물 도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교과서적인 문장이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왜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치료하면 안 되는가? 제가 이런 상품명은 계속 대표적으로 언급하려고 하는 거고, 이소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명을 가진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1064 나노미터의 파장을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쭉 가다 물의 흡강도가 있는 파장이니까 물을 통과하면서 빛이 물에 흡수되면서 양이 확 줄어들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강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죠? 1064 파장이 여기인데 물의 흡강도는 적절히 높고 혈관에 대한 흡강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혈관을 통과할 때는 조금만 줄어들어요. 굵기가. 그죠? 그 다음에 585 나노미터 파장, 흔히 말하는 시너지가 대표적이죠. 최근에 DDR이라는 U 리전 라이트라고 하는 레이저도 이런 585 파장을 쓰고 있고요. 다이 레이저고. 내려가다가 물을 통과할 때는 크게 줄지 않아요. 왜? 585 파장 때는 물에 대한 흡강도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길 통과해도 크게 줄지가 않아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을 통과할 때는 확 줄어들어요. 왜? 헤모글로빈의 흡강도가 높아 버리니까. 이게 뭔 말인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1064와 585 나노미터의 파장은 빛의 속도는 늘 진공 상태에서 똑같아요. 그죠? 3 곱하기 10의 8승미터, 초당 그 정도의 거리를 이동해요. 그러니까 1064도 그 정도의 거리를 나가게 되고 585도 그 정도를 나가게 되는데,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파장이 짧으면 같은 거리를 갈 때 파동을 많이 그려요. 1064가 한 번 출렁할 때 얘는 2번 출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출렁출렁을 2번 하면 가는 도중에 장애물에 닿을 확률이 확률상으로 높아지겠죠. 그게 뭐라 그래요? 산란이라고 해요. 산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빛이 다 소실되는 거예요. 초당 똑같은 거리를 나가야 되는데 파동을 더 많이 그리니까 장애물에 더 많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소실돼서 혈관까지 도달하기 전에 실제 많은 에너지가 도달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헤모글로빈을 통과할 때는 에너지가 확 주니까 혈관이 응고되면서 이제 혈관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의 흡강도가 없는 585는 반대로 물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투과율이 높아져요. 깊이를 더 많이 들어가게 돼요.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물이 없는 지역을 들어가면 빛의 산란과 굴절이 더 많이 일어나요. 585 같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로아큐탄을 복용한 상태에서 혈관 레이저, 시너지, V빔, 옐로우 레이저 같은 쿼드로스타 프로 이런 레이저를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는 도중에 피부가 건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 산란이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안 그래도 100대 후반 파장들은 가는 도중에 에너지가 거의 다 소실되기 때문에 혈관까지 도달하기 전에 많이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런데 산란과 반사를 많이 하게 되면 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로아큐탄을 복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피부안이 건조해지니까 반사와 산란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혈관에 도달하기 전에
에너지가 소실되니까 혈관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된 레이저의 효과가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을 먹고 하면 당연히 레이저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게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되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부가 촉촉해야지 재생이 잘 된다, 살이 잘 차오른다.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로아큐탄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건조해져서 살차거나 이런 데 불리해요. 치료를 할 때는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먹느냐? 실제로 여드름의 피지를 억제시키니까 여드름 분비를 억제시킬 수 있어요. 여드름이 피지 알갱이화 되면서 그 주변에 모낭염이 생기고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변하고 하면 실제로 여드름이 악화되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피부 표면이 약산성인 정상인 피부가 알칼리화 되면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는 현상이 유분 배출이기 때문에 그걸 강제로 억제시키거나 하면 약을 끊었을 때 확 늘어나게 돼요. 수도 꼭지에 수돗물이 쫄쫄쫄 나오는 걸 손바닥으로 억지로 막고 있으면 결국은 손바닥을 치울 때 확 터지듯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원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설명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선 585는 물에 대한 흡강도가 아예 없다. 그래서 마른 쪽을 통과할 때는 산란과 반사가 많이 일어나고 물이 있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투과율이 오히려 늘어난다. 그래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585는 파장이 1064, 1064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파동을 많이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장애물을 많이 만나서 반사 산란이 많이 일어나서 실제 혈관에 도달하기 전에는 많은 빛이 에너지가 소실된다. 근데 로아큐탄은 피부안을 건조하게 하니까 그걸 더 가중시킨다. 또한 피부안을 건조하게 하는 거는 레이저 후에 피부안에 특정한 온도가 올라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게 해주는 걸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후에 물기가 없으니까 그 콜라겐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피부가 건조하면 585나노미터 같은 어떤 파장이 좀 짧은 것들은 반사와 산란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전에 많은 광자를 소실하고 에너지를 소실해서 혈관을 실제로 처리하는데 손해를 많이 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궁금한 게 레이저에서만 이론이 적용되는가? 과연 교류전류인 고주파, RF라고 하죠. 라디오 프리퀀시. 거기에서는 그런 시술을 할 때는 피부가 건조한 게 영향을 과연 주는가? 전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이론인데요. 전해질이 있으면 전류의 흐름은 더 좋아져요. 피부안이 촉촉하면 물기가 있으면 전류의 흐름이 확실히 좋아져요. 반대로 건조하면 전류 흐름이 안 좋아져요. 우리가 고주파 RF를 쓰는 것들은 전류를 흘려서 그 부분에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서 흔히 말하는 피부의 밀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콜라겐 타입 3와 타입 1이 비율이 적절히 맞는 어떤 조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열이 충분히 안 들어가면 그게 불가능한데 피부가 건조하면 전류가 그리로 흐르질 않아요. 촉촉한 피부가 되면 좀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그쪽에 열을 발생시키기가 더 쉬워지고 콜라겐 리모델링이 더 쉬워지는데 로아큐탄과 같은 이소트레티오닌을 복용해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놓으면 교류전류인 고주파가 그 원하는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것가 정리가 되냐면 레이저든 고주파든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안이 촉촉한 사람에 비해서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효과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주파 치료도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해석이 돼요. 너무나 간단한 이론이고 의학적 이론이고 어떤 물리 이론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약을 먹는 게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근거가 뭔가 이거죠.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다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면 제가 거기에 수긍을 하겠어요. 왜? 이런 것들은 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론은. 왜? 병원에서는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먹으면서 해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여드름 줄이고 싶으니까. 여드름 줄이면서 매출을 올리고 싶으니까. 하지만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환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드름을 줄이기 위해서 로아큐탄을 쓰면 실제 피지 부비가 줄어서 여드름이 주니까
어떤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약이지만 그로 따라오는 다른 문제들, 탈모, 관절염, 만성 피로, 어떤 우울증,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들이잖아요. 뭐 시력 감퇴. 그런데 그런 부작용을 설명 안 하고 했다가 나중에 실제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이거죠. 이런 치료에 대해서 모두 결과론적으로 잘 나오면 좋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뭐 고주파 시술을 하든 레이저 시술을 하든 이런 피부를 건조하게 먹는 약을 먹으면 치료에 되게 악영향을 주고 같은 돈을 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생각보다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흉터 치료에는 효과가 뚝 떨어지겠죠. 교과서 당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면 자기가 레이저 치료를 하기 전에 끊어야 돼요. 우리 병원이 아니든 어디 병원이든. 그래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데 접근할 수 있고 자기가 목표로 한 기대치에 좀 더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치료에 다가가면 좀 더 좋은 피부를 갖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방송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레이저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뭐 이해가 되시겠어요? 의학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치료들. 그냥 이유 없이 하지 마라 이러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에는 더 재미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